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추격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쫓으며 당신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까? 이 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그림자와 빛, 당신의 깊은 갈망과 두려움을 탐구하는 초대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는 당신이 왜 끝없이 정복을 갈구하는지, 그리고 그 갈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당신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 봅시다. 당신의 내면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성의 끝없는 정복욕, 심리적 공허함의 비명.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얼굴이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갔습니까? 주말마다 친구들과 모여 웃으며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그 정복 리스트는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당신은 그 숫자들, 그 이름들, 그 짧은 순간들이 당신의 남성다움, 매력 혹은 강인함을 증명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혹은 아예 깨닫지 못했던 그 진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끝없이 여성들을 수집하며 벌이는 그 치열한 경쟁. 마치 옷을 갈아입듯 연인을 바꾸는 습관. 심지어 동시에 여러 관계를 유지하며 혹시 모를 빈자리를 대비하는 그 행동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매혹적인 연애의 달인 혹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천재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공허함의 비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속에서 굶주린 검은 구멍이 바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정복의 환상, 쾌락의 덫.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자유로운 남자다. 나는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원하는 대로 탐험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 하지만 잠시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미소와 관심을 얻을 때마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짜릿함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메시지에 답장하며 느끼는 그 순간의 도취감,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승리감. 그것은 정말로 당신을 충만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 쾌락은 너무나 빨리 사라지고 다시금 텅 빈 느낌만 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 그 깊은 곳에 숨겨진 갈망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여성들을 쫓는 그 끝없는 여정,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또 끝내는 그 반복적인 행위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덮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만남, 새로운 정복, 새로운 찬사를 통해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구멍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흙을 퍼붓더라도 그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그림자,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마음 속에 그림자 자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약함, 이기심, 두려움, 불안,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그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여성들을 쫓으며 느끼는 그 강렬한 충동,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만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 절박함,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자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그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당신은 그 그림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됩니다. 당신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그 모든 감정들을 그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을 이해한다고,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주는 순간적인 관심,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찬사,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그 짧은 순간들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복잡한 내면과 꿈과 고통을 가진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 투사, 상처의 반영.
이런 행동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융은 이를 내면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을 외부로 던져버리는 심리적 방어구제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억눌린 감정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충분히 가치 있지 않다는 불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주하기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가 갑자기 그 관계가 따분하게 느껴진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녀는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야. 음, 아, 아니야. 그녀는 너무 평범해.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 관계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진정한 연결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실패한 것일까요? 당신은 그들을 떠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도 곧 시들고 당신은 다시 똑같은 공허함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끝없는 반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의 덫, 현대 문명의 공모.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당신의 공허함을 부추기고 심지어 그것을 이용합니다. 스마트폰 속의 수많은 앱들, 소셜미디어, 그리고 끝없는 자극의 세계는 당신의 갈망을 먹이로 삼습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앱들은 사람을 상품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몇 장의 사진과 짧은 문구로 사람을 판단하고 왼쪽으로 밀거나 오른쪽으로 밀어 선택하는 그 과정은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것은 연결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또 어떻습니까? 매일 당신에게 완벽한 삶, 완벽한 외모, 완벽한 관계의 이미지를 주입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충분하지 않아. 더 나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밖에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당신을 끝없는 추격 속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 사회는 당신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제공하며 당신이 내면의 고요함과 마주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끝없는 갈망의 시작.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융은 인간의 행동이 단순히 현재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초기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끝없는 갈망, 이 공허함은 어쩌면 아주 어린 시절 당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순간들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거나 혹은 당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취 성적, 운동, 외모로만 평가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내면의 안정감을 키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는 대신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인정의 대상을 여성들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관심, 여성의 찬사, 여성의 욕망은 그들에게 일종의 증명서가 됩니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 증명서는 너무나 빨리 효력을 잃고 그들은 또 다른 증명서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깨어남의 첫걸음.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으며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불편합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작은 깨달음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말들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내면에서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솔직함입니다. 스스로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이 끝없는 추억 속으로 몰아넣는지, 그리고 그 추격이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끊임없는 인정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입니다. 이 글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더 깊은 곳으로, 더 진실된 곳으로 함께 걸어가자는 초대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이 공허함의 뿌리를 더 깊이 파헤치고 당신이 어떻게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어떻게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진정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내면 투사와 그림자 자아, 끝없는 주격의 심리적 뿌리.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빛과 미소에 끌리는 그 순간, 당신은 정말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쫓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잃어버린 혹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당신 자신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끝없는 정복이요. 그 반복적인 관계의 춤이 단순한 욕망이나 본능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칼 융은 이를 내면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의 상처, 두려움,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을 외부로 던져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성들을 쫓으며 느끼는 그 강렬한 충동, 그 짧은 승리의 순간들은 바로 이 내면 투사의 결과물입니다. 내면 투사, 거울 속의 환상, 내면 투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마주하기 두려운 내면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그들을 한 명의 독립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억눌린 감정들을 비추는 거울로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공허함을 잠시나마 덮어줄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사람과 짧은 로맨스를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당신을 설레게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관심에 취하고 그들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도취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렘은 점점 사라집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당신은 그 관계를 끝내고 또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들에게 투사했던 환상이 깨진 것일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갈망,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함, 가치 있다는 확인을 떠넘겼습니다. 그들이 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자 당신은 그들을 버리고 또 다른 거울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결코 당신을 온전히 비춰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는 답은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자아, 숨겨진 적. 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림자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모든 것, 우리의 약점과 이기심,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면들입니다. 당신이 여성들을 쫓는 그 끝없는 여정, 그 짧은 승리의 순간들은 바로 이 그림자, 자아와의 싸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그 그림자를 마주하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당신은 그 그림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버립니다. 당신의 그림자 자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깊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외로움과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압도적인 공허함일지도 모릅니다. 이 그림자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해. 그래서 당신은 달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관심을 얻고 그들의 찬사를 받으며 잠시나마 그 속삭임을 잠재웁니다. 하지만 그 쾌락은 너무나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다시 고개를 듭니다. 더 강렬하게, 더 굶주린 채로 당신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고 또 다른 승리를 쟁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싸우고 있는 것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투사의 희생양,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이 쫓는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사람, 그들의 꿈과 두려움, 기쁨과 고통을 가진 복잡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투사의 희생양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전부를
그들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빛만을 원합니다. 그들의 관심, 그들의 미소, 그들의 욕망, 그리고 그 빛이 시들거나 당신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당신은 그들을 떠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용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잠시나마 달래주는 약이 되고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는 손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약은 결코 당신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더 깊은 중독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현대 사회, 중독의 공모자, 이제 이 모든 것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이 끝없는 추격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당신의 갈망을 부추기고 심지어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합니다. 스마트폰 속의 만남들, 소셜미디어,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는 디지털 세상은 당신을 중독의 덫에 가둡니다. 만남 앱들은 사람을 상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몇 장의 사진과 짧은 문구로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 하나로 그들을 선택하거나 버리는 그 과정은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제품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앱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고르고 계속해서 소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만족을 찾는 순간 그들의 수익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또 어떻습니까? 매일 당신에게 완벽한 삶, 완벽한 외모, 완벽한 관계의 이미지를 주입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충분하지 않아. 더 나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밖에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당신을 끝없는 추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미디어는 당신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제공하며 당신이 내면의 고요함과 마주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어두운 공허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현대 사회에 만연한 자극적인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들은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끊임없는 새로움을 갈구하도록 가르치고 평범한 자극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단순한 대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은 진정한 연결, 진정한 친밀함을 갈구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중독의 악순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느끼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 새로운 만남은 잠시나마 당신에게 쾌락과 승리의 감정을 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나 빨리 사라지고 당신은 다시 공허함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또 다른 승리를 쟁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독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심, 새로운 찬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미소가 당신을 설레게 했지만 이제는 더 강렬한 자극, 더 도전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깨어남의 가능성,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으며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불편합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작은 깨달음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말들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내면에서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글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더 깊은 곳으로, 더 진실된 곳으로 함께 걸어가자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내면 투사, 당신의 그림자 자아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주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중독의 덫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어떻게 진정한 연결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여성성, 그 깊은 감정과 공감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진정한 요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와의 대면, 현대사회의 덫과 내면의 여성성. 여러분,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속여왔습니까? 얼마나 자주 난 괜찮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되뇌며 내면에서 울리는 그 불편한 속삭임을 외면해왔습니까? 그 속삭임은 당신의 그림자 자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약함, 두려움, 그리고 공허함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대 사회가 당신을 어떻게 이 끝없는 주격의 덫에 가두는지, 그리고 당신 내면에 잠재된 여성성이 무엇인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림자와의 대면, 고통스러운 첫걸음. 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림자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어두운 면면들입니다. 당신의 이기심, 당신의 불안, 당신의 외로움,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깊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그림자 자아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쫓고 그들의 관심과 찬사를 갈구하는 그 반복적인 행동은 바로 이 그림자를 외면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은 더 교묘하게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며 잠시나마 그 그림자를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사람의 미소, 그들의 따뜻한 말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림자는 다시 고개를 듭니다. 더 굶주리고 더 철박하게. 그렇다면 이 그림자와 마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림자와의 대면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두려운 여정입니다. 우운 여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무엇이 나를 이 끝없는 추격 속으로 몰아넣는가?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이 질문들은 당신의 가슴을 찌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씨앗이 싹틉니다.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것은 당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당신이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정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강함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 갈망을 먹이 삼는 시스템.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 끝없는 추격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설계되고 조장되고 심지어 수익화됩니다. 당신의 불안, 당신의 공허함, 당신의 공허함, 당신의 갈망은 누군가에게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갈구하고 계속해서 소비하기를 원합니다. 만남 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앱들은 사람을 상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몇 장의 사진과 짧은 문구로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 하나로 그들을 선택하거나 버리는 그 과정은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을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제품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앱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고르고 계속해서 소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만족을 찾는 순간 그들의 수익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또 어떻습니까? 매일 당신에게 완벽한 삶, 완벽한 외모, 완벽한 관계의 이미지를 주입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충분하지 않아. 더 나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밖에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당신을 끝없는 주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당신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제공하며 당신이 내면의 고요함과 마주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어두운 공모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자극적인 콘텐츠의 세계입니다. 이 콘텐츠들은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끊임없는 새로움을 갈구하도록 가르치고 평범한 자극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단순한 대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은 진정한 연결, 진정한 친밀함을 갈구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덫을 만듭니다. 당신은 이 덫 속에서 끊임없이 달리고 끊임없이 쫓고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는 답은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여성성, 잃어버린 조각. 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면의 여성성이라는 힘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 공감, 깊은 연결의 능력, 그리고 따뜻한 수용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내면의 여성성은 모든 사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이 에너지를 억누르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로부터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감정은 약함의 증거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성들을 쫓는 그 끝없는 여정,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는 그 절박함은 어쩌면 당신이 잃어버린 내면의 여성성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소, 그들의 따뜻함, 그들의 공감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여성도 당신의 내면의 여성성을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당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당신 안에, 오직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여성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성다움에 대한 사회의 편협한 정의를 거부하고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약함을, 당신의 깊은 갈망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받아들임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 완전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여성성을 품은 남성은 더 깊은 사랑을 줄 수 있고 더 진정한 연결을 맺을 수 있으며 더 큰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깨어남의 초대.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으며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불편합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말들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내면에서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림자와의 대면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또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공허함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굶주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끝없는 추격 속에서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진정한 연결,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여정을 더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내면의 여성성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현대 사회의 덫에서 벗어나며 어떻게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내면의 여성성과 개인화 여정, 중독의 사슬을 끊는 길. 여러분,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 익숙한 길을, 끝없는 추격과 순간적인 쾌락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자유로 이어지는 길로 발을 내디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당신 내면에 잠재된 힘, 즉 내면의 여성성을 탐구하고 그 힘을 통해 어떻게 중독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칼융이 말한 개인화 여정이 어떻게 당신을 더 완전한 인간으로 이끄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내면의 여성성,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 칼융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내면의 여성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 공감, 깊은 연결 능력, 그리고 따뜻한 수용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내면의 여성성은 단순히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존재하는 보편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이 에너지를 억누르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로부터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감정은 약함의 증거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성들을 쫓는 그 끝없는 여정,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는 그 절박함은 어쩌면 당신이 잃어버린 내면의 여성성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소, 그들의 따뜻함, 그들의 공감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여성도 당신의 내면의 여성성을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당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당신 안에, 오직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여성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당신의 깊은 갈망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공감을 갈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공감을 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을 새로운 관계로 덮으려 하기보다 그 외로움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가? 이 외로움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강한 남자가 되라고, 감정을 숨기고 약함을 거부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여성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 완전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여성성을 품은 남성은 더 깊은 사랑을 줄 수 있고 더 진정한 연결을 맺을 수 있으며 더 큰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독의 사슬을 끊는 구체적인 걸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이 끝없는 추격, 이 중독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카일 유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이론적인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천을 요구합니다. 아래는 당신이 이 사슬을 끊기 위해 내디딜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걸음들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 첫 번째 걸음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새로운 사람을 쫓는가? 그들의 관심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가? 당신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느낌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당신의 진짜 동기를 적어보십시오. 종이에 혹은 조용한 마음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기. 당신의 중독은 단순히 현재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 당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순간들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거나 혹은 당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취로만 평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처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가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외부 자극 끊기. 현대 사회는 당신의 중독을 부추기는 자극으로 가득합니다. 만남 앱, 소셜 미디어, 자극적인 콘텐츠는 당신을 끊임없는 소비에 덫에 가둡니다. 이 자극들을 잠시 멈춰보십시오. 만남 앱을 삭제하고 소셜 미디어를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멀리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당신은 텅 빈 느낌, 무언가 놓치고 있는 듯한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당신의 가치는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당신의 존재 자체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작은 행동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외부의 찬사 없이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목표를 승리나 정복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로 바꿔보십시오. 그 사람의 내면, 그들의 꿈과 두려움, 기쁨과 고통을 알아가려 노력해보십시오. 그들을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도구로 보지 말고 그들만의 복잡한 세계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십시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친밀함의 깊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화 여정,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칼융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개인화 여정을 통해 완전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조각빛과 그림자, 남성과 여성성, 강함과 약함을 하나로 통합하여 더 깊고 더 진실된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개인화 여정은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면의 여성성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포용하고 키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삶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뿌리 박힌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불확실성, 그리고 때로는 깊은 외로움의 순간들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의 관심에 굶주리지 않는 자유,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과 연결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작은 걸음, 큰 변화.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으며 당신은 어떤 기분이십니까? 두렵습니까? 설렙니까? 아니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글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더 깊은 곳으로, 더 진실된 곳으로 함께 걸어가자는 초대입니다. 오늘 작은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갈망, 당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겠다. 알아가겠다. 나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겠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여정을 더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개인화 여정을 지속하고 어떻게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며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관계와 개인화 여정, 깊이 있는 연결의 시작.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를 원합니까? 짧고 강렬한 불꽃처럼 타오르다 사라지는 관계를 원합니까? 아니면 서로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며 깊이 뿌리내리는 관계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는 끝없는 정보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길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칼융이 말한 개인화 여정이 어떻게 당신을 더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더 깊은 연결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이끄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당신은 아마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소, 그들의 말, 그들의 관심은 한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그 관계들은 당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었습니까? 많은 경우 당신이 쫓았던 것은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순간적인 쾌락,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비였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다릅니다. 진정한 관계는 정복이나 승리가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알아가고 서로의 빛과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도구로 보지 않고 그들만의 꿈과 두려움, 기쁨과 고통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완전함을 포용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깊은 연결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뒤에 숨은 감정을 그들의 이야기가 드러내는 내면의 세계를 느끼려 노력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강함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함,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희망까지. 이 과정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상처받을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 속에서
진정한 친밀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당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개인과 여정,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 칼 융은 개인과 여정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조각빛과 그림자, 남성과 여성성, 강함과 약함을 하나로 통합하여 더 깊고 더 진실된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내면의 여성성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내면의 공허함을 외부의 인정으로 채우려 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와 여성성을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찬사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뿌리박힌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더 이상 소비가 아니라 상호적인 나눔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보고 그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과정입니다. 개인화 여정은 당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단순히 관심과 찬사를 원하는가? 아니면 깊은 이해와 공유를 원하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의 익숙한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지키는 도구들?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새로운 길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개인화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 매일의 작은 용기로 이루어진 긴 여정입니다. 아래는 당신이 자아를 지키고 중독의 덫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인 도구들입니다. 고요함 속의 반성. 매일 몇 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소셜미디어를 끄고 조용히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감정, 당신의 갈망, 당신의 두려움을 관찰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와 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생각을 기록하기. 노트나 일기장을 꺼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 감정이 당신의 내면에서 무엇을 드러내는지 기록하십시오. 이 과정은 당신이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의 관심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면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사람의 반응에 이렇게 신경 쓰는가? 이 반응이 나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길 바라는가?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진정한 관계는 상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당신 자신의 필요도 존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너무 빨리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면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이 경계는 당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깊은 대화 연습하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표면적인 주제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이야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들의 꿈,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십시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색함을 견디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친밀함의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자극에 대한 의존 줄이기.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으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만남 앱, 소셜미디어, 자극적인 콘텐츠는 당신을 즉각적인 쾌락의 덫에 가둡니다. 이 자극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소셜미디어를 멀리하고 그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는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작은 선택, 큰 여정.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으며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설렙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이 글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더 깊은 곳으로, 더 진실된 곳으로 함께 걸어가자는 조대입니다. 개인화 여정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 매일의 작은 용기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당신은 한 가지 작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내면을 알아가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진정한 연결을 만들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여정을 더욱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지속하고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며 어떻게 현대 사회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자아의 지속과 참된 사랑, 개인화 여정의 완성. 여러분, 이제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익숙한 길입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순간적인 쾌락, 그리고 텅 빈 공허함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 길은 낯설고 험난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깊은 연결로 이끄는 길입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아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법, 그리고 잠든 사랑의 의미를 갈융의 심리학을 통해 탐구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맺는 모든 관계, 그리고 당신이 남기는 모든 흔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의 지속, 끊임없는 헌신. 칼융은 개인화 여정을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헌신으로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한 번의 깨달음이나 단일한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 매일의 용기, 그리고 매일의 성찰로 이루어진 긴 과정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 자아와 여성성, 내면의 여성성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여전히 당신을 유혹하고 당신의 불안을 자극하며 당신을 다시 익숙한 덫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자아의 지속은 단순히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습관과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요한 성찰의 시간, 매일 혹은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 시간은 당신이 외부의 소음, 소셜미디어, 만남 앱, 끊임없는 메시지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명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단순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당신의 감정과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관찰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와 계속해서 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지지하는 공동체 찾기. 개인화 여정은 때로는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친구, 가족, 혹은 심리상담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을 붙잡아주고, 당신이 길을 잃을 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목표와 의미 설정하기.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외부의 인정에서 내면의 성장으로 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매일 10분씩 글을 써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은 당신에게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줄 것입니다. 자극의 유혹 관리하기.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자극으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알림, 새로운 가능성은 당신을 다시 중독의 덫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을 관리하기 위해 의식적인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시간을 정하고 만남 앱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적어도 그것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보십시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의미. 이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짧은 설렘과 강렬한 끌림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내면을 깊이 알아가고 서로의 불안정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까? 칼 융은 참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라 두 개의 완전한 자아가 서로를 진정으로 보고 서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만남이라고 보았습니다. 참된 사랑은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와 여성성을 통합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외부의 인정에 굶주릴 때 당신은 사랑을 소비의 도구로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약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뿌리박힌 평화를 찾을 때 당신은 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참된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빛과 그림자를, 강함과 약함을,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 듣고 당신의 두려움을 공유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순간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친밀함, 진정한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연결은 당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내적 힘의 구축, 참된 사랑과 자아의 지속은 강한 내적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외부의 찬사나 승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와의 관계를 깊이 다지고 당신의 가치를 내면에서 발견할 때 생겨납니다. 아래는 이 내적 힘을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기.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면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고독의 순간에 당신은 외부의 소음 없이 당신의 진짜 욕망, 당신의 진짜 두려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매주 몇 시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단순히 조용히 앉아서 생각에 잠겨오십시오. 이 고독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정의 흐름, 허용하기.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슬픔, 분노, 두려움, 기쁨은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 감정들을 느끼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화가 났다면 그 화를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일기에 적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과정은 당신이 내면의 여성성을 받아들이고 감정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작은 승리 축하하기. 내적 힘은 큰 변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승리, 작은 선택의 누적에서 생겨납니다.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하루 멀리한 날, 당신이 내면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마주한 순간, 당신이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시간을 축하하십시오. 이 작은 승리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키우고 당신의 여정을 지속할 동력을 제공합니다. 의미 있는 삶, 추구하기. 당신의 삶을 외부의 인정이나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채워보십시오.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 질문들에 답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창의적인 일, 봉사,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에 쏟아보십시오. 이 과정은 당신에게 목적의식을 주고 중독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더 큰 세상으로의 초대에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으며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설렙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글은 단순히 당신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더 큰 세상으로, 더 깊은 연결로,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자는 초대입니다. 개인화 여정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와 여성성을 통합하고 참된 사랑을 경험할 때 당신은 세상에 새로운 빛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들이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 당신의 작은 용기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통합하고 어떻게 현대 사회의 도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어떻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찾아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개인과 여정의 완성, 자신과 세상을 위한 빛.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내면의 여성성을 받아들이며 끝없는 정복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연결을 찾아가는 일을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단순히 당신 자신의 평화를 찾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 여정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융이 말한 개인화 여정은 당신을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동시에 당신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빛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통합하고 당신이 어떻게 자신과 세상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개인과 여정의 완성. 모든 조각의 통합. 칼융은 개인화 여정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조각 빛과 그림자, 남성과 여성성, 강함과 약함을 하나로 통합하여 더 깊고 더 진실된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 통합은 당신이 외부의 인정에 굶주리지 않고 내면의 공허함에 휘둘리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뿌리박힌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당신은 이미 이 여정의 중요한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그림자 자아를 마주하고 그 속에 숨겨진 약함과 두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여성성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포용하며 감정과 공감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참된 사랑이 단순한 욕망이나 소비가 아니라 두 개의 완전한 자아가 서로를 진정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만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더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여정은 결코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의미와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실수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때로는 외로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들은 당신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빛과 어둠의 춤 속에서 성장한다. 당신의 빛과 어둠은 서로 적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동반자입니다. 세상으로의 빛, 당신의 책임, 개인화 여정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의 조각들을 통합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때 당신은 세상에 새로운 빛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흔적, 그리고 당신이 다음 세대에 전하는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끝없는 정복의 덫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특히 여성들을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와 여성성을 통합했을 때 당신은 그들을 더 이상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만의 꿈과 두려움, 기쁨과 고통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바라봅니다. 이 새로운 시각은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깊은 공감을 주고 더 진실된 연결을 만들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성장은 사회의 독성 있는 규범에 도전하는 힘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 강해야 한다, 정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요하고 여성을 종종 대상화된 존재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규범을 거부하고 내면의 여성성을 포용하며 진정한 연결을 추구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젊은 남성들에게 남성다움이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여성들에게 그들의 가치가 외모나 관심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존재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개인과 여정을 통해 얻은 빛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 우는 것, 독성 있는 문화에 저항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을 뚫을 수 있다. 당신의 불꽃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여정을 지속하기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어떻게 삶 속에서 지속할 수 있을까요? 개인화 여정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 매일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아래는 당신이 이 여정을 지속하고 현대 사회의 도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감사의 마음 키우기. 매일 당신이 감사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따뜻한 아침 햇살, 친구와의 짧은 대화, 혹은 당신이 이룬 작은 성장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시각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함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가진 풍요로움에 집중하게 합니다. 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5분 동안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 살기,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 질문들에 답하며 당신의 삶을 의미 있는 목표로 채워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열정을 느낀다면 자원봉사나 멘토링에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이 목표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외부의 자극에서 내면의 성장으로 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불완전함 받아들이기.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실수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의 일부입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실수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순간은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좌절에서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깊은 연결 유지하기.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가족, 친구, 혹은 신뢰하는 동료일 수 있습니다. 이들과 정기적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십시오. 이 연결들은 당신이 혼자라는 느낌에 빠질 때 당신을 붙잡아줄 닻이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 듣기. 당신의 내면은 항상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강렬한 갈망으로. 이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명상, 일기 쓰기, 혹은 단순히 고요한 산책을 통해 이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목소리는 당신의 그림자와 여성성, 그리고 진정한 욕망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은 당신이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초대. 세상을 비추는 불꽃.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으며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려웠습니까? 설렜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새로운 자신,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감지했습니까? 이 글은 단순히 당신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당신이 자신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했고 내면의 여성성을 받아들였으며 참된 사랑과 연결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더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성장, 당신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내면을 알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위해 더 나은 길을 걷겠다. 이 약속은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당신의 삶,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난다. 당신은 이제 깨어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빛을, 당신의 진실을,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가져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불꽃은 작을지라도 그것은 어둠을 뚫고 세상을 비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내면의 여성성을 받아들이며 참된 사랑과 연결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 여정은 당신을 더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을 가져오는 존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난다. 당신은 이제 깨어났습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 당신의 진실된 선택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당신의 가치를 세상에 나누며 계속해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은 이제 세상과 함께 이어집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빛은 이미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